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각 정당의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 대신 SNS상에서의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의 무소속 후보까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오영훈, 부상일 후보 사이에서 민중당 강은주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위성곤, 강경필 후보의 여야 1대1 구도인 서귀포시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의석을 차지할지, 통합당이 20년 만에 되찾을지가 관심입니다. 총선 대결 구도는 정해졌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선거 운동이 어렵다 보니 문자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홍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개성을 담은 이름의 유튜브 채널들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며 차별화된 공약 알리기에 분주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사회 출발 자체가 공정한 출발이 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등록금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게 가장 제2공항 건설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투자와 선순환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이버 전담반을 두어서 후보자의 비방을 하거나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각 후보 캠프와 정당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녹색당이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비례 1번을 받은 고은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녹색당은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당원 총투표를 거쳐 찬성 74%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비례 1번으로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앞순위를 녹색당과 청년당 등 소수 정당에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강현호, 이경용, 강충용 도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들 도의원들은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혁신과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도당은 선거 조직을 확대하고 소속 도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할 음압병실이 부족해 병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반 병동을 음압병동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의 한 병원에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병동 입구에 천막처럼 생긴 차단막이 쳐져 있습니다. 송풍기를 작동하면 차단막 안쪽의 공기를 배관으로 빼내 기압이 빠르게 낮아집니다. 일반 병동의 기압을 낮춰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음압병실처럼 만들어주는 병동 음압 시스템입니다. 음압병동과 일반 병동 사이에는 이 같은 대기 공간이 있어 의료진이 드나드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 중동 지역에서 선풍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이후 발주 물량이 크게 늘고 있고요. 병실 13개를 갖춘 일반 병동 하나를 음압 병동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억 원 정도. 일반적인 음압 병실 구축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고 평소에는 일반 병동으로 쓰다 하루 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병동 3개를 소개했는데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지금 다른 병동들도 이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미국산 병동 음압 시스템은 기업 연수원 등을 개조한
생활치료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8,000명을 넘어섰지만 음압 병상은 1,0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빠르게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이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47명이 14일에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이상 증세가 없어 오늘부로 모두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여행 뒤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과 접촉한 도민 등 50명은 자가 격리 중으로 의심 증상이 없으면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2003년 정부의 첫 4.3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 17년 만에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도내 26곳에서 집단 학살이 자행됐고 행방불명 희생자도 600여 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서 제주시 아라동을 따라 흐르는 하천인 박성내. 4.3 당시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72년 전인 1948년 12월 21일 이곳에서 주민 96명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당시 제주에 주둔하던 구연대는 이들을 총살시킨 뒤 휘발유를 뿌리고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살된 이들은 살려준다는 군의 귀순공작에 자수한 주민들로 마을을 점령한 무장대에게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전부 불태워 놓으니까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도 거기서 한참 그냥 이것도 여기도 시체 들러보고 여기도 들러보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불탄 것이 있으니까 이거 형님이다. 이렇게 50명이 넘는 주민이 한 곳에서 희생된 집단 학살지가 제주 전역에서 26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년 만에 발간된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희생자 수와 명단까지 확인됐습니다.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도 600여 명이 더 확인돼 4,200여 명으로 늘었고 신고를 하지 않은 희생자도 1,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16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군인, 경찰, 우익단체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피해 실태의 근거들을 마련해 갔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앞으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도 추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아닌 재단 공인문서의 한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연경관은 공공자산이므로 경관을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지 않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송악산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내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송악산 개발사업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산 햇마늘에 대한 산지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산 마늘이 산지 폐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산 재고도 남아있어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마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얼음 무른 만큼 자란 마늘 줄기가 순식간에 잘려져 나갑니다. 2달 뒤면 수확을 할 상태였지만 과잉 생산 우려에 산지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연해보다 작황이 좋아 수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농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속상하죠 뭐. 진짜 왜냐면은 이거 진짜 작년 9월 초부터 해가지고 물도 몇 번 주고 그다음 또 이렇게 애쓰게 인부 빌어가지고 비늘도 끄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 한심도 나오고 그럼 할 수 없죠 뭐. 올해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1,940헥타르로 평년보다 10%가량 줄었지만 전국적으로는 25,000헥타르로 평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김치 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산 마늘 5만여 톤도 재고로 쌓여 있는 데다 국내 소비도 침체돼 있어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실제 제주 지역 마늘 수매 계약 단가는 2,500원으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마늘 500헥타르를 산지 폐기하기로 하면서 제주 지역도 102헥타르를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도 국내 시장 가격이 폭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사전에 사전 면적 조절을 좀 하자. 아무래도 생산량이 감소됨으로써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제주에서 산지 폐기를 신청한 농가는 670여 곳, 3.3제곱미터당 9,340원을 보전받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마늘 수매 단가가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첫 산지 폐기까지 이뤄지면서 마늘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김성종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을 오는 20일자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신임 김성종 청장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해양경찰 경정으로 특채된 뒤 본청 해상교통계장과 제주청 경비안전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태 현 청장은 남해지방청 안전총괄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시 용강동 한라 생태숲 앞 516도로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고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다른 버스로 옮겨 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4시쯤 술에 취한 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제주시 탑동 해안에 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5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 낭비가 컸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이 해안에서 멸종위기종 돌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돌고래는 몸 길이 140cm, 둘레 60cm, 무게 30kg의 수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고 죽은 지 나흘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는 상괭이 사체 8구가 발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